자, 오늘 수업할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할 내용들은,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수업하는 시스템의 문제들 때문에 저 영상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안 돼서, 제가 소스 코드들만 제공을 한 상태에서 끝냈었는데요. 거기 했던 내용이 여기 있는 3장에 있는 의미 연결망 분석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각각 단어들의 이제 빈도만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 어떤 이제 글들 안에서 어떤 단어들이 중요하게 나왔느냐라는 것을 본다면, 요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단어들과 그 다음에 연결되는 단어들 간의 어떤 연결성들을 이제 보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쁜이라는 단어가 형용사가 나왔더라도 주로 이 글들에서 예쁜 뒤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냐, 예쁜 그림이냐, 아니면 예쁜 사람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방향들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각각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의미들이 전달하는 바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의미 연결망이라는 시멘틱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제 이 시멘틱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그런 데에서 각각의 어떤 사용자들 간의 연결성,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뭔가 친밀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룹을 지어져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는 기법에서 변형돼서 나온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 간에 누가 가깝게,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룹이 이루어지느냐 라는 것들처럼 글들 안에서 어떠한 단어들끼리 서로 가깝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단어들끼리 그룹이 지어져서 문장의 의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의미 연결망 분석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실제로 명사만 가지고 해도 되고요, 명사 외에 그것들을 꾸며주는 어떤 형용사 또는 부사, 그러한 내용들도 좀 첨가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extract known이라는 그러한 명령어를 썼을 경우에는 명사만을 단독으로 추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 말고 조금 더 각각의 단어들의 형태, 그러니까 용들을 따라 가지고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하는 것들이 이 장에서 나오고, 그것들의 관계성을 찾는 어떠한 수식 매트릭스 구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들,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관계망이라는 것을 시각화하는 부분까지 이 예제에서 다뤄질 겁니다. 제가 이 교재 만들면서 했을 때 이제 한글이 들어간 것들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명령어들을 문장들 R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이렇게 교재에 담았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수업하고 하다 보면 이제 계속 한글 영어 바꾸어 가면서 하는 것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코드를 전달할 때 좀 한글로화 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영어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R에서 제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걸 찾았었는데, 그게 뭐냐면 tdverse라고 하는 요 패키지가 있었는데요. 이 패키지들이 이제 버전업이 처음에 못 따라오면서 다른 명령어들하고 같이 쓰는 이제 명령어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한 이름들이 서로 간에 충돌이 나면서 어떤 것들이 이제 뭐 제대로 안 쓰여지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기기도 했었죠. 생기기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하고 이런 코드들을 조금 변형을 시키고 뭐 줄일 거는 좀 줄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실행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교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이제 이 SNA 지난 시간 영상, 그 다음에 알베스트라는 거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네이버에 있는 기사들을 수집해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셀레니움이라는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유튜브에 있는 제목이라든지 유튜브에 있는 댓글들을 끌어모으는 것들을 쭉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달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제가 코딩 치고 하는 것들 그 시간들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쓸데없는 시간 소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미리 코드들을 다 쳐놨고요. 그 코드들은 제가 구글 클래스 통해서 다 공유를 지금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중에 여기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뭐 베이스 64 인코드 하는 거, 뭐 아룰즈, 뭐 코어 NLP, 니아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제가 이제 그림 여기 안 적혀 있던 패키지 몇 개를 더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들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 다른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좀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없는 패키지 여러분들한테 아직 설치 안 된 것들은 실행할 때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라이브러리 통해서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펑션을 제가 예전에 이제 펑션문 배울 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 공유했던 내용을 활용해 가지고 패키지들을 쭉 불러올 수 있도록 했고요. 자,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패키지 로드 하고요. 그 패키지에 필요한 패키지 명들, 그래서 그거를 불러오도록 다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잘 뭐 안 보겠지만 지금도 이렇게 TDBolz 1.31 같은 경우에 이제 컴플렉시트 해갖고 다른 것들하고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리시프에 있는 익스펜드와 TDR에 있는 익스펜드, DPLYR에 있는 필터와 스태트의 필터, 그 다음 DPLYR 렉하고 스태트의 렉, 뭐 리쉐이프의 리네임과 DPLYR에 있는 리네임, 뭐 이런 것들이 충돌 난다 하고, 지금 우리 쪽에서 제일 충돌이 심각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전 처리할 때 썼던 변수명들 바꿀 때 썼던 이 리네임이라는 게 리쉐이프 함수하고 충돌이 났고, TDBolz에 있는 것들하고도 조금 충돌이 났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요 원래 있던 교재에서 있는 대로만 하면 좀 오류가 나고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했던 요 패키지 들어있던 변수명은 자, 리무브 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사전집이 필요하겠죠. useniad 을 불러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useniad 이걸 불러왔고, 제가 샘플로 제공했던 것이 피에스타의 텍스트라는 것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 피에스타의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래예요. 바로 이렇게 뭐 아이즈1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피에스타의 가사들을 저희가 텍스트 파일로 모아놓은 거고요. 그 가사에서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던 단어들과 그랑 연결이 되어 있던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해서 그 데이터를 읽어 오도록 할게요. 자, 해서 지금 교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까지 쭉 읽어 왔고요. 이런 텍스트 파일들 만들 때 혹시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이제
경고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고 메시지가 뜨는 것들은 이렇게 줄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엔터를 안 치고 내려오는 경우에 해당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깔끔하게 명령어가 실행되는 뭐 경고 메시지가 뜨더라도 데이터 분석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맨 끝에서 엔터 한번 쳐서 그 다음 줄로 커서를 내린 다음에 저장을 해서 불러오면 오류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명사만을 뽑는 게 아니라 이제 한글에 있는 각각의 품사별로 뽑아내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우선은 우리는 이제 심플포스 09라는 것을 이용해서 품사로서 뽑아낼 건데요. 자, 심플포스 09는 총 우리나라 한글 품사를 9개로서 나눈 거고요. 그 다음 시포스 22는 총 22개로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공구에서 봅시다. 이렇게 체언해서 그래서 명사 쪽에 있는 내용들. 그래서 보통 명사냐, 고유 명사냐, 의존 명사냐, 대명사냐, 수사냐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체언이라고 하면서 크게 보면 명사죠. 그런 명사. 그 다음에 뭐 동사, 형용사, 보조용언들을 용언 뭐 이렇게 뽑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이제 수식어 M이거든요. 수식어 해서 관형사, 부사 이런 것들도 뽑아낼 겁니다. 우리가 익스트랙트 known을 하면 보통 뽑혀 나오는 게 보통명사, 고유명사까지 요 두 개가 주로 뽑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익스트랙트 known에 이렇게 한정된 명사가 아닌 이 포스 공구 분류 체계에 의한 것 중에서 이렇게 체언, 용언, 그 다음에 수식어, 여기서 NPM 요 세 개에 해당하는 것들을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하는 방법은 이렇게 PS타 이렇게 불러왔죠. 불러온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파이프라인 연산자 통해서 심플 공구로 처리한 것들만 PS타 해서 다시 원문에다 넣도록 했습니다. 자, 넣어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 뭐 이렇게 쭉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드렸던 게 총 10줄이었어요. 10줄에 있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10줄에 있는 각각 이렇게 단어들이 끊어져서 나오면서 때가 라고 나오면서요. 이 때가라는 것은 때라는 어떠한 체언 중에서 대명사겠죠. 수사일까요? 뭐 아무튼 그래서 수사 또는 대명사에 하는 시간을 밝히는 어떤 것을 때와 조사 가가 붙어 있다 해서 때라는 체언 쪽에 /n과 그 다음에 j가 관계해서 이제 여기 조사들이죠. 이 조사가 붙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용법에 이렇게 품사의 기호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S, F, N 뭐 이런 게 /S, /F 이런 식으로요. 쭉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기다림을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기다리다 동사에서 미음 이가 봅시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미네요. 하면서 조사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들이 분석이 쭉 다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있는 것들이 이제 mutate 해서 새롭게 요 워드 안에 이제 변수를 만들어 넣는 거죠. 이 워드 안에 이제 이렇게 문자 요 값에 있는 것들을 갖고 요런 이제 이렇게 형태를 이렇게 있는 정규식이라고 해서 전번 시간에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이 정규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당하는 것들만 워드 안에 넣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중괄로 되어 있는 가에서 히의 히까지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우리 한글만 순수하게 들어있고 그 뒤에 슬래시 n 되어 있는 것들만 명사로서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na.omit 그러니까 안에 값들이 들어있지 않는 것들은 제외하고 이 만들어진 이 워드를 가지고 글자 수를 세알린 다음에 그 글자 수를 어떻게 해요? 두 글자 이상인 것만 필터 걸어서 사용하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쭉 만들었습니다. 뭐 나머지 용언, 수식원도 동일한 거고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p스타 n 잠시만요. 요거를 안 했네요. 자, 요거는 해서 이제 각각에 있는 리스트 형태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이와 같이 테이블 형태로 다시 다 푼 겁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 멜트라는 걸 통해 갖고 각각의 요소들을 다 풀어내고요. 그러니까 풀어서 다시 팁을 해서 형태로 해가지고 다 묶어낸 겁니다. 묶어낸 자료를 가지고 명사 추출을 하고요. 자, 명사 추출한 것을 보면 이와 같이 글자 수가 한자짜리는 없고요. 이제 그 원래 있던 value 기지개 슬래시 n 플러스 르에서 우리는 기지개만 뽑았다. 눈빛 선에서 눈빛만 뽑았다. 어느 생가에서 어느 생가만 뽑았다. 해서 쭉 워드들이 나오고 명사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말한다면 체언이죠. 체언에 해당하는 것들이 쭉 나오고 체언의 숫자 2 이상인 것들을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용언 해서 용언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수식어에 해당하는 것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보면 형태가 동일하거든요. 자, 다 동일하죠. 그래서 이 n과 m 이렇게 있는 내용들을 형태가 동일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래쪽으로서 합치겠다라는 게 바인드 로우죠. 그래서 바인드 로우 해서 합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앞까지는 다 동일할 거고요. 자, 용언 추출, 수식원 추출 해서 쭉 비슷하게 다 나간 다음에 바인드 로우 해서 뭐 의미라는 걸로 해서 보는데, 이때는 지금 보면 뽑아낼 때 이 뽑아낸 단어를 수식원이라고 해서 워드라고 공통적인 단어로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각들을 이렇게 뒤쪽으로 붙으면서 그것들을 품사별로 해서 다시 재정리하는 과정이 여기 있는 단어를 통합을 하고 뭐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뽑아냈던 단어들을 제가 동일하게 워드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단어로 해서 통합하는 관계가 이제 필요가 없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졌던 의미는 이렇게 워드즈 안에 명사, 용언, 수식어이 쭉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쓰는 것들은, 자,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요 워드와 몇 번째 있는 문장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냐, 두 번째 문장이냐, 세 번째 문장이냐,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것만 뽑아내도록 할게요. 셀렉트를 써서. 자, 이렇게 해서 셀렉트를 쓴 것을 다시 보면, 자, 기지개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문장. 그러니까 기지개, 눈빛, 어느 생각, 시간까지는 한 문장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연결되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침, 말에, 오늘, 이제, 아득, 축제, 그거까지 요렇게가 연결된 문장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의미하는 1, 2, 3, 4, 5, 6, 7, 8, 9가 총 10번까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까 n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뭐 용언에 해당하는 것들 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각각이 이 문장 단위로 해서 이것들을 볼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자, 해서 우선은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에론이라는 것들이 이제 의미가 좀 문장인데요, 라인인데 제가 이제 프리퀀시라고 해서 이렇게 변형을 좀 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명령어를 잘못 넣은 거일 수도 있죠. 자, 해서 뭐 이거는 우리가 원 의미대로 해서 라인으로, 이게 또 다른 용어들이 있으니까 소문자로 할게요. 소문자도 있네요. 뭐 변수 라인으로 합시다. 변수 라인으로 하고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리네임에서 아까 충돌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리쉐이프의 리네임인지 아니면 TD버스의 리네임인지 아니면 DPLR의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패키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그래프 폼, 데이터 프레임 해서 이런 이제 의미 연결망에 맞는 i그래프에 있는 어떤 의미 연결망,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지 그 연결성을 만드는 형태가 그래프 폼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만들라 라고 하면서 실행을 시킬게요. 자, 그러면서 자, 버텍스 시퀀스 하면서 뭐 이렇게 각각의 뭐 그래프를 그리는 뭐 이렇게 함수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어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이제 겹치는 것들이 어떻게 단어들끼리 겹치면 1 아니면 2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버텍스 시퀀스 만들어줬고, 그러한 것들 값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 형태, 매트릭스 형태로 변형을 시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같은 기지개 눈빛에 해당하는 요 1111라고 이렇게 같은 단어끼리 겹치는 것들은 전부 다 대각선 쪽으로 되는 것들은 다 값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이얼로그라고 해서 겹치는 것들은 0으로 만들라는 것까지 실행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트릭스 피에스타 미닝 통해 가지고 실제 그래프 형태로 만들고요. 얘를 플롯 형태로 뽑아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좀 키우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했더니 어때요? 너무 많이 뭉쳐져 가지고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것들을 좀 더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쓰는 게 우리 요 뒤에 있던 i그래프 썼던 거, 뒤에 있는 지지그래프와 td그래프를 이용해서 얘네들의 간격들을 조금 펼쳐서 그리도록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움츠린이 중심으로 해서 단어의 그룹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특별하지, 하지, 뭐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단어의 그룹. 그렇지만 이제 주된 그룹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여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매일, 지금, 모든 순간, 축제. 요 단어들이 핵심적인 키워드로서 각각의 노래 가사의 중심 단어들이 생기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색깔, 빛난다, 그리다, 가까이, 뭐 천천히, 모습, 멈추 이런 것들이 주로 지금과 같이 매일이라는 단어가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의미들을 만들어내고요. 모든 순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꽃가루, 뭐 꽃 흩날리다, 피우다 해서 조금 아름다운 단어들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나왔네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의미들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SNA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 동영상 하나를 끊고요. 알베스트 영상을 추가로 작성을 해서 다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